여러분들은 영어를 모르는 것이 아니었고 이 배경 지식 또는 그 사고방식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던 것일 수도. 이게 되면 지문은 훨씬 수월하게 읽힙니다. 안녕하세요. 오지랖 달인입니다. 오늘 저의 오지랖은 심리학을 관통하는 10문장을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10문장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심리학 2400년의 역사를 꿰뚫을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수능 지문을 볼 때 필요한 관점,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습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1문장입니다. Mind consists of reason, spirit and appetite. 인간의 마음은 이성과 어떤 기운과 그리고 욕망, 이것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구나 얘기하는 것이 바로 플라톤의 주장입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우리의 행동은 이 내적인 구성 요소들이 균형을 이루거나 충돌을 하거나 혹은 불균형을 이룰 때 그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수능 지문에서 볼 때 거기에 진정한 도덕심은 내적 조화가 이루어질 때 나온다. 이런 문장을 접하게 되면 이 플라톤적인 사고로 이해를 하면 깊이 있게 아주 빠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Knowledge comes from sensory experience.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주장이었는데요. 이것은 모든 지식은 우리의 감각적 경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경험주의의 시초가 되는 겁니다. 경험주의가 뭐지? 과학은 어떤 실험으로부터, 관찰로부터 혹은 증거를 기반으로 한 분석, 여기에서 과학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조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현대의 발달 심리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라는 것이 바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부터 뻗어나온 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번 문장입니다. The mind is distinct from the body. 마음과 몸은 서로 다른 실체다라는 이원론을 주장하는 바로 데카르트의 주장인데요. 이 관점은 심리학에서 정신과 물질을 구분해서 연구하도록 만드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제3문장 The mind begins as a tabula rasa. 여기서 바로 tabula rasa라는 아주 유명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tabula rasa라는 것은 아무것도 쓰여지지 않은 빈 백지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어떤 성격과 지식과 태도 등이 그냥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형성된다 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능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현대 심리학의 기반이 되어주는 게 바로 이 존 로크의 주장입니다. 제5문장 Unconscious drives shape human behavior. 인간의 행동은 무의식에서부터 비롯된다. 여기서 바로 그 유명한 무의식, 잠재의식이라는 용어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어떤 욕망이나 갈등이나 억압 이런 것들을 살펴보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프로이드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수능에서 unconscious, repression 이런 표현이 등장하게 되면 이것은 100% 프로이드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만 그 글이 잘 읽혀지는 것입니다. 제6문장은 행동주의 창시자 존 왓슨 Psychology should study observable behavior. 심리학은 관찰 가능한 행동을 연구해야 한다. 그러면 행동주의는 무엇일까? 심리학은 보이지 않는 마음을 연구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즉 관찰이 가능한 행동을 연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행동주의입니다. 즉 자극을 주고 그 자극에 대한 반응을 연구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죠. 그래서 수능에서 예를 들어 광고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사람은 기존과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글이 흘러나가게 되면 이건 바로 존 왓슨이 주장한 행동주의적 입장에서 이 글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아주 쉽게 이해하고 있는 주장이 바로 7문장인데요. 이 7문장 스키너가 얘기한 겁니다. 그만큼 스키너의 주장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을 때 그게 배경 지식으로 들어있고 사고방식으로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이 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Behavior is determined by reinforcement. 강화에 의해서 행동이 결정된다. 즉, 그 행동은 강화로 인해 형성된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좋은 거를 주면 행동이 증가가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positive reinforcement고
불쾌한 부분을 제거해 주어도 행동이 강화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negative reinforcement입니다. 어떤 실험을 보여주고 결론을 보상을 주면 이런 행동이 강화가 된다 라고 얘기가 나오면 이것은 100% 스키너의 관점의 영향입니다. 제 8문장 Children construct knowledge through cognitive development. 어린아이들은 지식을 구성해 나간다. 인지 발달을 통해서. 아이는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세상을 탐색하면서 사고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그때 바로 사고가 질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qualitative change나 constructive process 혹은 assimilation 혹은 accommodation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면 이 단어들은 전부 이 삐아제의 주장의 틀 안에서 논리가 전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9문장 Humans grow with unconditional positive regard. 어떤 조건이나 평가가 없이 나를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존중, 이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제 10문장 정말 수능 영어에서 인기가 가장 많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주장인데 바로 반두라의 주장입니다. People learn through observation and modeling. 우리는 관찰과 모방을 통해서 학습을 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보보돌이라는 어떤 인형을 두고 어른이 막 그거를 때리는 모습을 보여줬더니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관찰학습이라는 용어이고 개념입니다. 그래서 반두라는 어떤 수능 지문에서 학습 혹은 미디어 혹은 사회적 영향 이런 주제로 펼쳐나갈 때 이 관찰학습의 개념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 그 수능 지문이 훨씬 더 수월하게 읽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수능 지문을 보실 때 reinforcement, modeling, unconscious, cognitive development, sensory knowledge 이런 단어들을 만나게 될 텐데요. 이런 단어를 만나면 그 맥락을 볼 수 있게 되고 해석의 속도, 이해의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지문 해석에는 배경 지식 그리고 사고 방식이 먼저입니다. 이게 되면 지문은 훨씬 수월하게 읽힙니다. 오지랖 달인이었습니다.